한국이 부러워서 미치겠어요. 일본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일본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에서 시민들이 대거 이웃나라로 향하는 전례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독일과 중국에 밀려나며 추락하는 일본을 떠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몰려오는 그들. 과연 이 거대한 인구 이동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일본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고베에 사는 나나코라고 합니다. 올해 48살이고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둔 평범한 엄마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이 없었거든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이웃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변화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됐는데요. 남편이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당하면서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였는데 하루아침에 잘려나간 거죠. 처음엔 금방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40대 중반이긴 하지만 경력도 있고 성실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제대로 된 일자리는 구할 수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물가는 계속 올라만 갔어요. 특히 쌀값이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만 해도 10kg에 2,200엔 정도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4,200엔 치솟았거든요. 정말 2배가 넘게 오른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한 달에 먹는 쌀이 보통 15kg 정도인데 예전엔 3,300엔이면 충분했던 게 지금은 6,300엔이나 들어가니까요. 다른 생필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채소값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두부나 된장 같은 기본적인 식재료까지 모든 게 올랐어요. 그런데 제 월급은 그대로였습니다. 국립대학교 공무원이니까 갑자기 월급이 오를 리도 없고 남편은 실직 상태라 실업급여만 받고 있었기에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근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사이코너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가 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본 산쌀은 모두 동나고 없었고 사람들은 한국산 앞에서 가격표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있던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직원에게 한국산이 언제 다시 들어오는지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마트 직원은 죄송하다면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한숨을 푹 쉬면서 일본 쌀보다 한국 쌀이 훨씬 싸고 맛있다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산 쌀을 찾고 있다니요. 그것도 비싸진 일본 쌀 때문에 말이에요. 마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일본이 모든 면에서 앞서간다고 배워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한국 쌀을 사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도 처음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곧 진지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한국으로 이민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남편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저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일본은 이제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우리보다 나은 곳일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만은 확실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고등학생인 딸 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왔는데 평소보다 조금 들뜬 목소리로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딸아이 방으로 따라가 보니 책상 위에 한국어로 빼곡히 적힌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딸아이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자랑스러운 듯이 자신이 좋아하는 K-팝,
가수들의 노래 가사를 번역해 놓은 공책을 보여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딸아이가 학교에서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고를 받아왔다는 거였는데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고등학생이 혼자 외국에 가서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딸아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가 잠든 후에 저는 처음으로 컴퓨터를 켜고 한국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인터넷으로 다른 나라 정보를 검색해 본 적이 거의 없었지만 검색을 하면 할수록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먼저 디지털 기술 분야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모든 결제를 휴대폰으로 할 수 있고 지하철이나 버스도 카드 안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당연한 흐름이었어요. 심지어 병원 예약부터 관공서 업무까지 온라인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우리 일본은 어떤가요? 아직도 현금 결제가 대부분이고 관공서에 가려면 직접 가서 종이 서류를 작성해야 하죠. 마이넘버 제도도 국민의 30%가 반대해서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고요. 저도 솔직히 마이넘버 카드 만드는 걸 계속 미뤄왔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인공지능과 정보 분야였는데 한국은 이미 무인 편의점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고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는 게 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모든 집에 광섬유가 깔려 있다고 했어요. 이런 정보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뒤처지게 된 걸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일본이 기술 강국이라고 자랑스러워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찾아보니 한국의 대학 교육 시스템이나 취업 환경도 일본보다 훨씬 역동적인 분위기임을 느꼈고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많이 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도 적극적이라고 했어요. 반면 우리 일본은 젊은이들도 안정만 추구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 하지 않죠.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세계 사람들도 이미 일본이 한국보다 뒤처졌다는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을 지우면서도 혹시 누군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다음날 출근길에 전철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게 낡아 보였습니다. 삐걱거리는 전철 소리. 아직도 종이 티켓을 사용하는 사람들. 현금만 받는 자판기들.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도 팩스를 사용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는 서류들, 컴퓨터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선진국의 모습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예전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불편하고 비효율적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딸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한국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반대했던 제가 점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딸아이가 옳은 선택을 하려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미츠코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한국을 직접 보고 와서 판단해 보자고요. 사실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어요. 인터넷으로 본 정보들이 과장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들어가는데 미츠코가 갑자기 흥분해서 제 팔을 잡고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완벽하게 연결된다면서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일을 보면서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츠코가 홍대에 꼭 가보고 싶다고 해서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이동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그 거리를 걸어보고 싶다면서 미츠코는 흥얼거려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홍익대학교 근처는 정말 활기차더라고요. 길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성 있는 가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카페에 들어가서는 그만 실수를 했답니다. 카페에 앉아 있다가 창가 쪽에 자리가 나서 그곳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만 제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놔두고 왔지 뭐예요. 한참이나 지난 후 갑자기 생각이 나서 휴대폰을 찾으러 가보니 그 자리에는 여고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서툰 영어로 혹시 제 휴대폰을 봤냐고 물으니 여학생은 활짝 웃으면서 카페 직원에게 맡겨놓았다고 하더군요. 어찌나 기쁘던지. 헤어질 때 그 학생들이 밝게 웃으면서 일본어로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을 다니며 많이 걷다 보니 다리에 힘이 떨어져 살짝 발목을 접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회사원이 혹시 다리가 불편하시냐고 부축해드린다고 하셨어요.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거절을 했지만 처음 느껴보는 낯선 사람의 친절이었답니다. 저는 더 다리가 아프기 전에 한의원을 검색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한의원에 도착하니 따뜻한 분위기의 신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원장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데 원장님도 정말 친절하셨어요. 저희가 일본에서 온 관광객이라는 걸 알고 더 신경 써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치료비가 일본에 비하면 정말 저렴했어요. 그리고 효과도 빨랐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의료 서비스도 좋고 비용도 합리적이라서 치료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한의원을 나오면서 딸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까 그 청년 정말 친절했다면서. 일본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다쳐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미츠코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의 경험을 정리해보니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낯선 외국인 저희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도와준 한국 학생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특히 그 학생들의 밝은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모습, 그리고 일본인이라고 해서 거리감을 두지 않는 자연스러운 태도. 이런 게 진짜 선진의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 일본의 젊은이들은 어떤가요? 요즘은 남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고,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더욱 냉담한 경우가 많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게 사실이에요. 딸아이가 잠든 후 혼자 창밖을 내다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만난 그 학생들 같은 세대가 이끌어갈 한국의 미래가 정말 밝아 보였어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개방적인 사고가 이 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문득 마트에서 한국쌀을 찾던 아주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남편이 했던 말도 생각났습니다. 한국으로 이민을 가는 게 어떻겠냐 그 말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농담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밤이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정말 이대로 돌아가도 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뭔가 중요한 기로에서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우리는 일본으로 복귀를 했고 돌아온 첫날 밤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사흘이 마치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좋게만 본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어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다음날 출근길에 평소와 같이 길을 나섰는데 갑자기 모든 게 낡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의자 소리, 곳곳에 붙어 있는 낡은 스티커들, 그리고 터널 구간만 들어가면 바로 끊어지는 인터넷. 이 모든 게 갑자기 너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직장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그날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공무원 자료를 처리해야 하는데 컴퓨터 시스템이 또 다운된 거예요. 이런 일이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생기거든요. 결국 모든 서류를 다시 손으로 작성해야 했어요. 50명 넘는 공무원들의 정보를 일일이 펜으로 써가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게 디지털로 처리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식으로 일하고 있다니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한국 여행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같은 곳은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엉망일 거라고 일본이 훨씬 안정적이고 믿을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화가 났어요. 직접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편향되게 본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에 정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미츠코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연락이었어요. 급하게 조퇴를 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는데 접수하는 데만 30분을 기다렸고, 진료 순서가 와도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오류 때문에 과거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했어요. 그 순간 한국에서의 경험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이었는지, 그리고 의료진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말이에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츠코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병원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꼭 그곳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도 요즘 구직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많다고 했습니다. 면접을 봐도 나이 때문에 번번이 떨어지고 설사 합격해도 월급이 지금보다 훨씬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정말 일본에서 미래를 찾기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리고 만약 다른 선택이 있다면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았거든요.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온 거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휴대폰을 주워 찾아준 학생들의 밝은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한의원에서 친절하게 치료해 주셨던 원장님의 모습도요. 반면 오늘 병원에서의 답답했던 경험, 직장에서의 비효율적인 시스템, 동료들의 편견. 어린 시각이 모든 것들이 대비되면서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마인드 차이구나 하는 걸요. 한국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일본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말이에요. 그 결정적인 밤이 지나고 며칠 후 미츠코가 학교에서 뛰어오면서 소리쳤어요.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기뻐하는 딸아이를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어요. 미츠코의 교환 학생을 계기로 우리 가족도 진지하게 한국 이주를 고려해보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알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더라고요.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어 취업 아이들 교육까지 준비해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면서 정말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일본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일본이 이제 세계 2위 경제대국도 아니고 인도에게도 밀릴 거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젊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국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이민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미츠코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주말 가족끼리 도쿄로 나들이를 갔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정말 씁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헤매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외면하더라고요. 그 순간 홍대에서 저를 도와준 한국 학생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친절함과 이곳의 냉담함이 너무 대비되었거든요. 리츠코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훨씬 따뜻한 것 같다고요? 딸아이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어요. 걱정도 되고 부러워도 했습니다. 미치코는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데 저희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현실이 답답했거든요. 미치코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도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요.
미츠코가 먼저 가서 적응하는 동안 우리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자고 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국의 비자 제도, 취업 시장, 주거 환경 등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알면 알수록 한국이 외국인들에게도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나라라는 걸 느꼈어요. 특히 한국의 디지털 정보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모든 행정 업무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반면 일본은 아직도 마이 넘버 하나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아직도 팩스로 문서를 주고받고 중요한 결제에는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하는 시스템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미츠코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편하다면서 학교 시설도 훨씬 좋고 수업 방식도 훨씬 창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같은 반 친구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도 용기를 내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직장 상사와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해 다른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상사의 반응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면서 일본을 떠나봤자 결국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같은 곳에서 무엇을 하겠냐면서 비웃는 듯한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직접 보지도 않고 편견으로만 판단하는 모습이 너무 한심했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 가족도 발전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는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딸아이가 교환 학생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최대한 준비를 완료하자고 약속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틈틈이 하면서 미츠코가 보내준 온라인 강의와 함께 기초부터 천천히 배워나갔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희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확신하게 됐어요. 우리 가족의 미래는 한국에 있다는 걸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거죠. 저희 가족은 결국 이민을 결정했고 한국에 정착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모든 게 꿈같이 느껴져요. 정말 우리 가족이 이런 선택을 해낸 게 맞나 싶을 때가 가끔 있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곳이 정말 우리가 찾던 곳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불안했거든요. 특히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을 하러 갔을 때가 기억에 남는데 접수 직원분이 저희가 일본에서 온 새로운 주민이라는 걸 알고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이제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 여기가 집이에요. 불편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관공서 직원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진짜 이웃으로 받아들여주는 느낌이었어요. 미츠코는 이미 교환학생으로 경험이 있어서 금방 적응했고 중학생인 아들도 처음엔 걱정했는데 학교에서 정말 잘 챙겨주더라고요. 어제 아들이 집에 와서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일본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많은 걸 물어본다고요. 일본에서는 아들이 항상 조용하고 소극적이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적극적으로 발표도 하고 무엇보다 학교 가는 걸 즐거워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도 운 좋게 일자리를 구했는데 일본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데 나이나 경력을 제대로 인정해주고 무엇보다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해요. 어제도 회사에서 돌아와서 정말 활기찬 표정으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저도 한국어 학원에 다니면서 조금씩 실력을 늘려가고 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는데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같이 수업 듣는 분들도 서로 도와주면서 공부하니까 재미있어졌어요. 무엇보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희망적으로 느껴져요.
이렇게 생활하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는데, 일본이 한국에 추월당한 이유가 바로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어요. 어제 미츠코가 저에게 정말 고마운 말을 했는데요. 엄마, 여기서는 우리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힘든 결정이었는데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한국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 용기를 냈던 제 자신이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를 따뜻하게 받아준 이곳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요. 한국 부러워서 미친다는 말. 예전엔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농담인 줄만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건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정말 함께하고 싶다는, 그리고 그곳에서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현실에 치여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 일본에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점점 비싸지는 쌀, 닫힌 사회, 바뀌지 않는 시스템,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수 없다는 무기력한 감정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느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시스템이 사람을 돕고 무엇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라는 걸요. 처음엔 두려웠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확신합니다. 우리 가족이 선택하니 길이 옳았다는 것을요. 미츠코가 웃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저녁 식탁. 남편이 오랜만에 오늘 하루 기분이 좋았다고 말하는 아침. 그리고 제가 한국어로 이웃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는 순간들. 그 모든 게 저에게 말해줍니다. 잘 왔다고, 참 잘했다고.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단지 좋은 나라가 아니라 다시 숨 쉴 수 있는 곳이 되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조금씩 천천히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놀랍고도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 가족의 용기 있는 선택이 이렇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일상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부러운 것들이었다니요.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관공서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받고 병원에서 빠르게 진료받는 것들 말이에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그 가족이 보여준 용기였습니다. 15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특히 40대 중반에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건 더욱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이민 사연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과거에는 일본이 동경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선택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낸 그들의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더 밝고 적극적으로 변한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다행스럽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복잡할 것 같아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연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분들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이런 시대 변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